자, 수요 초대석 피플인사이드 함께합니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영화 라스트 필름이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첫 장편 영화를 만든 이후 제50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2관왕을 수상하는 등 일찍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 작품은 부산 독립영화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전수일 감독 작품입니다. 오늘은 전수일 감독 모시고 작품 이야기와 부산 독립영화계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영화 감독이시잖아요. 영화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약 1997년에 부산에서 동력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요. 네. 지금까지 영화 12편의 장편 극영화를 제작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또 네. 동시에 제가 경성대 연극영화과에서 영화 제작을 지금까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수상 내역도 화려하시고 독립영화로도 상을 많이 받으신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개봉하는 영화죠. 라스트 필름.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를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블랙 코미디 형식의 로드무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이제 영화 주인공인 감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감독은 영화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또 빚에 대한 억압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채업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주면은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런 어떤 꿈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주인공은 이제 과연 현실일까 꿈일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이 사채업자의 일상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과연 이 사채업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그런 어떤 갈등을 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코미디가 맞습니까? 일종의 주인공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멜랑콜리, 우울함 같은 것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지라는 어떤 주인공의 어떤 의문을 던지다 보니까 영화가 밝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좀 우울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블랙 코미디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고 또 개봉 전에 시사회도 진행했는데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 영화의 드라마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일반 극영화의 형식과는 달리 네. 일단 어떤 로드무비 형식이 어떤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두 남자의 여정을 그리고 또 영화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어떤 이미지 중심의 영화라서 관객들이 좀 신선하고 좀 새롭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스트 필름 개봉 하루 전인데 지금 감독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첫 영화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목이 이제 라스트 필름이라서 그런지 네. 12번째 영화이긴 한데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단지 영화는 제가 의도했던 어떤 것들이 관객들이 어떻게 읽혀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좀 궁금증이 풀려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내용을 좀 짚어보죠. 영화 곳곳에 부산의 풍경이 나와서 저는 사실 반갑게 봤거든요. 영도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영도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어떤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도의 어떤 항구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색깔, 그다음 바다의 빛,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도 조선소의 어떤 배들의 어떤 녹황색, 네. 그다음에 거리의 무채색. 어떤 등등의 다양한 어떤 이런 톤과 색들, 빛이 어떤 같이 어우러져서 좀 파스텔 어떤 풍경의 느낌을 네. 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도 달이란 영화를 영도에서 또 올로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이제 갖고 아이를 이제 입양을 보내고 찾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떤 영도 다리가 어떻게 보면 연결에 대한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곳이 영도라고 소개를
하고 또 그 공간에 제가 영화를 또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부산다운 공간이 영도라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데 진짜 좀 저도 영도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영도가 좀 가장 부산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특히 영도를 통해서 뭐 부산항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이런 다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도시의 느낌이 네. 직물처럼 짜여진 회화에 직물구조처럼 짜여진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혹시 뭐 아직은 이르겠지만 다음 영화를 찍으실 때 고려한 지역이라든지 동네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낚시 이런 거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영화의 어떤 배경이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네. 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섬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담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자전적인 영화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부분 대해서. 자전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영화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만드는 거 재미있냐라는 질문에 상민이 이 주인공이 고통이죠 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씬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이 씬을 만든 뭐 의도가 혹은 뭐 생각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 자신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영화를 제가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아니면 제가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가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창작에 대한 과정이 하나의 좀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이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립영화의 제작 환경이 네. 좀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화 제작 시스템 그러니까 개봉을 염두에 두는 영화 제작 시스템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서 약간 좀 고통스럽다라는 아마 얘기를 제가 영화 속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영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영화 산업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제작과 투자가 대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뭐 그다음에 배우 캐스팅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하나의 정말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체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 백화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고르듯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점점점 더 이렇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 있고 독립적인 영화의 제작 방식이 이제 아마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화 산업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그 감독님의 작업 스타일도 궁금한데 영화를 만드실 때나 뭐 기획하실 때 어떤 좀 스타일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네. 제가 이야기를 제 스타일대로 전개를 한다는 측면에서 네. 일종의 뭐 작가 영화 아니면 독립 영화의 방식을 추구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화 속의 드라마를 뭐 갖추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물의 내면적이고 어떤 그런 정서를 좀 따라가는 영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공간,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네. 그런 형식의 영화를 제가 계속 추구를 해왔고 또 그렇게 거기에 제가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구도, 색채, 공간, 리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물의 처한 성격이라든지 상황을 좀 표현하는데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는 이제 그런 쪽의 영화를 제가 지금까지 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면과 정서를 따라가는 영화. 그래서 그런지 상업 영화는 좀 다른데 독립 영화를 좀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유로움입니다. 제가 자유로움.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 그다음에 제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어떤 정서 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네. 정말 자유롭게 어디 구애받지 않고 영화를 어떻게 보면 그 시를 쓰듯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듯이 아니면 어떤 작곡을 하듯이 어떤 좀 자유로움 속에서 제가 영화를 창작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래서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네. 저에게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이미지의 복합체 이렇게 좀
정의를 저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감독님의 고집에 관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나요? 일단은 뭐 좋게 본다면요, 특히 영화 매니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다양성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께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보고 또 이런 거죠. 어떤 예술가가 이런 고뇌를 하고 있고 추구하는 방식 끝까지 고집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 창작자들, 특히 감독들에 대해서 글쎄요, 많이 어떤 그 호감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하게 또 호감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관객 수에 신경 안 쓴다.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 감독님께서는 어떠세요? 신경 안 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경은 당연히 씁니다. 근데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네.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관객이 이런 걸 좋아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제작 과정에서는 그렇죠. 일단은 그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뭐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뭐 영화를 오락이나 소일거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뭐 문학 책을 읽듯이 또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을 감상하듯이 이렇게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아마 계시지 않나 싶어요. 물론 다수의 관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매니아층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거기에 또 만족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부산에서 영화 찍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의 영화 산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네. 영화 도시 부산이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표현도 하지만 사실 서울에 많이 몰려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뭐 아까 제작, 투자 이런 내용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직접 독립영화를 하시면서 좀 어느 것들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가요? 일단 부산에도 그 인프라를 구축될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돼 있었거든요. 네. 뭐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 영산대학교라든지 뭐 동의대학, 부산대학교 이렇게 많은 그 학교에서 영상 전문 학과가 있어서 네. 인력은 그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이 인력들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영화가 제작돼야 되는 현실이 부산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제 서울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인력들이 그래서 부산에 아직까지는 이제 영화 제작 인력들이 네. 활동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산업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장 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점이 가장 좀 단점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부산에서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투자 환경, 뭐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은 영화 배급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배급사가 이제 제 영화를 이제 최근에 뭐 시내 소파라는 곳에서 배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어떤 그 배급사들이 나타나서 네. 영화가 제작이 되면은 부산에서도 배급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갖춰지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인재들이 다 부산을 빠져나가는 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인재가 그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영화 제작 환경이죠. 환경. 예, 제작 투자 배급 이런 어떤 지원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교수님께서 가르친 학생들도 영화에 참여하는 편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영화 제작을 할 때 네. 그 주요 메인 스텝은 이제 주로 전문가들 서울에서 일단 초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외에 모든 스텝들은 학생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감독님을 이제 보면서 배우겠네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최근에 라스트 필름이라는 영화 속에는 이제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영화과 학생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제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걸쳐서 네.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재학생도 그렇구나. 포함이 되고 또 졸업생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학생들일 때는 학교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더 완성도 있는 또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또 바로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학교에서 이제 일단 물론 제가 이제 영화 제작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학생들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몇 사람이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영화 제작 현장을 전문가들과 같이 작업을 이제 한다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학생들은 굉장히 대단히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학생들은 네. 이게 교수님이 이제 실제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고 현장을 지휘할 때와 네. 일단 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가르칠 때와 이제 그런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꼭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또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게 되면서 아마 좀 좋은 경험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들이 해줬던 뭐 반응, 뭐 얘기는 없었나요? 일단은 뭐 부산국제영화제 때 본 학생들도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영화 개봉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그 학생들의 반응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경성대 연극영화과 학생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재밌고 네. 또 직접 제자들을 양성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은 많은 영화 감독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에게도 좀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를 먼저 시작한 어떤 선배 감독이 그렇죠.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영화 감독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화 제작 쪽이라든지 또 영화 기획이라든지 그런 쪽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전공하는 또 학생들 또 그 외에 또 영화 종사자들과 네. 같이 이제 부산에서 영화의 어떤 제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영화 말미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독백이 나오는 게 좀 전 신선했습니다. 내가 타인의 삶을 이야기로 푸는 것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찾고 싶은 건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울림을 줬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목적성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가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무거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사람이 누구나 다 죽기 전에 이런 의문을 던진대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정말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이지라는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자꾸 잊고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뭐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해왔던 영화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가 또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기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았다기보다는 네.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개봉을 하는데 이 관객들이 이러한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뭐 꿀팁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는 그 블랙 코미디 형식의 로드무비, 영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부산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영화를 우리가 볼 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꼭 어떤 드라마 형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의 영화를 그림이나 사진을 보듯이 아니 문학책을 읽듯이 그래서 두 남자의 어떤 여정을 그리고 또 한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갈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라스트 필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9일이죠. 내일 네. 개봉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자신을 좀 둘러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 자신이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한 영화 감독이 자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좀 돌아보면서
극복해야 하는 그런 과정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주시고 그래서 또 같이 자신과 어떤 그런 동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말연시에 보기에 딱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스트 필름을 제작한 우리 감독님 전수일 감독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수요 초대석 피플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